다음 소식은 연방 상원 이야기인데요. 지금 지도가 하나 지금 나와 있죠. 이게 270 to win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70이라는 숫자를 얻으면 이긴다.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인단 270명 얻으면 이긴다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이고요. 이 사이트가 이제 전국구원의 연방 차원의 대통령 선거, 상원 선거, 하원 선거, 주지사 선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계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그리고 최근에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서 내보낸 기사하고 종합을 해서 간단하게 지금 연방 상원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272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 49석이 전망되고 또 공화당도 49석이 전망된다. 그러니까 아주 비등비등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자리가 아주 경합이다. 이 두 자리가 바로 네바다하고 조지아주입니다. 그러니까 네바다와 조지아가 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는 대략 방향이 조금 정해진 것 같은데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35개의 연방 상원 의석이 이번에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3분의 1씩 원래는 이제 실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은퇴 선언한 분도 있고 그래서 35석이 이제 실시가 되고요. 그 중에서 24개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21개가 공화당 차지이고 14개가 민주당 차지입니다. 그럼 민주당은 민주당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할 거고, 공화당은 공화당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리를 뺏어야 될 텐데, 지금 대체로 보면은 현직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대체로 지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1곳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과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을 지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곳 이야기되는 곳들이 어디냐 하면 애리조나, 그리고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네바다, 뉴햄프셔,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유타입니다. 유타주는 좀 특별한 경우긴 한데요. 일단은 지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지도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270 towin.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상원, 여기 보시면은 상원에 들어가시면은 인터랙티브 맵이 있고, 푼딧 포캐스트는 이게 이제 주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론조사한 곳들이라든가 어떤 평론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센서스 포캐스트고, 이거는 컨센서스 포캐스트. 그러니까 지금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탈 볼이라든가 쿡 폴리티컬 리포트, 인사이드 일렉션스, 그리고 뭐 스플릿 티켓 538 이런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트들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전부 다 종합 집계하면은 그럼 이 컨센서스 포캐스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 집계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49개 차지할 거고 공화당이 49개 차지할 거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이렇게 2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요거는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상원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민주당과 지금 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두 사람은 반드시 민주당으로 가는, 민주당 제2중대가 아주 확실한 사람들, 민주당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두 자리가 경합이다 해가지고 네바다하고 조지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리조나주가 과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 결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리조나가 과연 민주당 쪽으로 갈 것인가? 현직 의원은 민주당 의원입니다. 마크 켈리. 그런데 마크 켈리 의원이 근래 들어서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블레이크 마스터스가 지지율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 켈리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공화당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표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민주당 의원, 현직 의원인 마이클 베넷이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민주당한테 좀 유리하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조 오데아라는 공화당 후보가 열심히 뒤쫓고 있는데 좀 역부족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콜로라도는 좀 상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좀 쉽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주지사 선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원은 그렇고요. 플로리다로 가보면 플로리다는 뭐 지금 현직 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자리를 지킬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지아주로 가보면은요. 여기 지금 라파엘 워녹이 민주당 의원인데 라파엘 워녹은 보궐선거 때 2020년도 보궐선거 때 당선이 됐고 초선이고 그러니까 의정활동 기록이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허셜 워커가 아주 선전을 펼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여론의 공격을 처음 출마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론의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셜 워커가 지금 전혀 밀려나지 않고 아주 바짝 따라잡고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바짝 따라잡고 있는 것을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라파엘 워녹 민주당 의원이 과반수를 넘긴 여론조사 결과를 받지를 못합니다. 계속.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건 끝까지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은 허실 워커가 더 유리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살짝 바꿔놓겠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네바다로 가볼까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현직 민주당 의원인데요. 근데 이 마스토 민주당 의원이 지금 도전자인 아담 락살트 의원, 후보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점점점 거리를 역전이 됐습니다. 이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역전이 돼서 계속 거리를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도 사실 저희가 락살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뉴햄프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뉴햄프셔도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약간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죠. 이게 이제 현직 의원인 매기 하산 민주당 의원이 연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은 매기 하산 의원이 좀 더 유리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돈 볼덕이라는 공화당 후보도 만만치 않게 지금 따라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볼덕 후보가 좀 더 피치 내주면 사실 이것도 알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뉴햄프셔는 예측하기 어렵다로 표시를 좀 해보고 싶은 지역이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좀 다소 유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거니와 테드 버드가 지금 이제 현재는 연방 하원의원인데 지금 뭐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잠깐 보이기는 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이 자리를 뺏으려고 타겟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체리 비슬리라는 민주당 후보가 테드 버드 연방 하원 의원을 따라잡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에 좀 유리한 것으로 내버려 두어도 될 것 같고요.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이디 벤스가 여론조사에서 역전해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앞서서 지금 간격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을 근래 들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라이언은 점점점 지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어서 오하이오도 지금 공화당에 다소 좀 유리한 모습이다라는 쪽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펜실베니아가 여기 보면 지금 회색으로 되어져 있죠. 정말 알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의미로 해놓은 것인데 여기가 이제 거의 민주당으로 살짝 앞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현재 민주당 후보인 존 페러먼은 부주지사이기 때문에 일단 전국 펜실베니아 주 전역에 걸쳐서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고 노조 출신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아주 강력한 서포트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상이 뭐 예비 선거 때도 뇌출혈 와가지고 쓰러지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건강상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지금 연방 상원으로 했을 때 일을 잘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지지하고 있는 메흐멧 오즈 박사가 굉장히 바짝 따라잡고 있는 이제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바짝 따라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저희가 알기 힘든 지역이다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진짜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곳이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란 존슨 의원, 란 존슨 현 의원이 뭐 지금까지도 잘 해와줬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만델라 바운스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위스콘신은 지금 공화당이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개 주를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유타주 한 곳인데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공화당 후보하고 무소속 후보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공화당 후보로는 마이클 리 후보가 나와 있고요. 무소속 후보로는 에반 맥멀린이 나와 있는데 이 둘이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중이고요. 맥멀린 무소속 후보는 자신이 민주당이나 공화당과 코커스를 맺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무소속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유타주에서 만약에 마이클 리가 떨어지고 에반 맥멀린이 당선이 될 경우에 그것이 과연 공화당한테 유리한 것이냐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이 되느냐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오늘 더 힐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한 기사를 별도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입니다. 유타는 어찌됐건 간에 민주당한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약간 벌건색으로 일단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 지금 11개 주를 다 돌아봤는데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민주당이 46이 되고요. 공화당이 52석이 되고 알 수 없는 자리 2자리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자리 2자리 이렇게 지금 결론이 지금 대략 나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72win이라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1곳을 살펴봐 드렸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538 같은 경우에는 538.com 같은 경우에는 50.5% 확률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내놓고 있고요. 민주당이 50.5, 51도 아니고 50.5. 그래서 민주당이 51석을 가져가는 건 힘들겠지만 50.5라는 숫자를 내놓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8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38은. 그건 이제 538이 하는 이야기이고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같은 경우에도 48대 52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그러니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든가 지금 이제 270에서 종합 집계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예상들이 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데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어떤 데는 공화당이 유리하다, 어떤 데는 팽팽하다, 잘 모르겠다,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지각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52대 49, 46이죠. 52대 46 잘 모르겠는 곳 2곳. 근데 뭐 2곳이 다 민주당으로 가면은 48대 52가 될 거고 그 두 곳이 전부 다 공화당으로 오면 46대 54가 되겠죠. 그러니까 좀 어차피 상원도 지금 공화당 통제권으로 넘어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아직 선거가 석주나 남아 있고요. 지금 조기 선거가 이미 시작된 주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올 텐데 조지아주도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투표가 시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연방상원 선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려봤습니다. 아까 댓글에서 이야기해 주셨던데 그 조지아주가 오늘 주지사 토론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저희 뉴스앤포스트.com에다가 조지아주의 허실 워커 후보하고 라파엘 워녹 연방상원 의원이 토론회 벌린 영상과 그 내용을 기사로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허실 워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잘 해주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분마다 생각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테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좌파 언론들은 허실 워커가 했던 좋은 얘기들은 다 빼버리고 그 보안관 그거 배지 보여준 거 그것만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아주 허접한 반응을 기사로 내놓는 걸 저희가 보았는데 역시 좌파답다. 네.
그 보안관 배지 내놓은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오하이오주였나요? 오하이오주에서도 지금 주지사 토론회가 오늘 열린다라는 글을 아까 누가 올려주신 걸 제가 잠깐 봤었는데, 예. 좀 있으면 시작하겠네요. 저도 이제 오늘 빨리 방송을 마무리하고 저는 조지아 주지사 후보를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조지아가 아니라 주지사하고 연방 상원 선거 이 두 가지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여기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4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다시 나와서 출마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하고 연방 상원을 얼마만큼 더 많이 공화당이 확보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특별히 부정선거 발생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